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할 우리 두 학생 어서 와요. 오늘은 경제학원의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바로 균형 국민소득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딱 정해지는 건지 그 원리를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만 던져볼게요. 한 나라 경제 전체가 너무 식어서 꽁꽁 얼어붙지도 않고 또 너무 뜨거워서 과열되지도 않는 그야말로 딱 좋은 상태. 이 완벽한 균형점은 과연 어디일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지점을 찾아가는 여정을 떠나볼 겁니다. 경제학장 박사, 오늘 우리가 갈 길은 이렇게 5단계입니다. 먼저 균형이 뭔지 감을 잡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랑 수식, 이 두 가지 방법으로 균형점을 찾는 법을 완벽하게 마스터할 거예요. 그리고 경제가 균형을 벗어났을 때 스스로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 신기한 과정까지 살펴볼 테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오세요. 자, 그럼 첫 번째 순서, 경제적 균형. 대체 이게 뭘까요? 가장 쉽게 말하면요. 우리나라 안에서 만들어내는 모든 것, 즉 총 공급이랑 사람들이 이만큼은 사야지 하고 계획하는 것, 즉 총 수요가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지점, 바로 경제의 스위트 스폿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걸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 정의해볼까요? 균형 국민소득이라는 건 경제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들이 계획한 지출의 총액이 실제 나라 전체의 총생산량과 정확하게 같아지는 바로 그 소득 수준을 말합니다. 이 지점에서는 더 늘어나거나 줄어들려는 움직임 없이 경제가 아주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 균형점을 우리 눈으로 직접 한번 찾아봅시다. 처음 보면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아주 강력한 분석 도구예요. 케인즈의 소득 지출 분석 그래프를 통해서 이 균형점이 어디에 있는지 시각적으로 딱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그래프입니다. 가로축은 국민소득, 즉 생산량 Y고요. 세로축은 총 지출 AE입니다. 여기 보면 두 개의 선이 딱 교차하는 지점, 이 점이 보이죠? 여기가 바로 우리가 그렇게 찾던 경제의 균형점입니다. 교수님, 그런데 저기 대각선으로 쭉 뻗은 45도선은 대체 뭔가요? 경제학장 박사. 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저 45도선은요, 가로축의 값과 세로축의 값이 항상 똑같은 점들을 연결한 선이에요. 경제학적으로는 생산된 것 Y가 곧 소득 Y가 된다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경제 전체의 총공급 곡선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아주 편합니다. 아하, 그럼 저 위로 올라가는 AA 곡선은 뭐죠? 경제학장 박사. 네, 바로 그게 두 번째 핵심 포인트입니다. 저 AA 곡선은 각 소득 수준에서 사람들이 쓰려고 계획하는 돈의 총액, 즉 총수요를 나타내는 선이에요. 당연히 소득이 밀어나면 씀씀이도 커지니까 그래프가 저렇게 오른쪽 위로 쭉 올라가는 모양을 하고 있는 거죠. 경제학장 박사, 그래서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총 공급을 뜻하는 45도 선과 총 수요를 뜻하는 A 곡선이 만나는 바로 저 이점에서는요. 사람들이 쓰려고 계획한 돈의 양 A와 실제 생산된 양 Y가 정확하게 일치하게 되는 겁니다. 이곳이 바로 경제가 안정을 찾는 균형점, 즉 균형 국민소득 Y2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경제가 이 완벽한 균형점에서 벗어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대로 있을까요? 놀랍게도 경제는 스스로 균형점을 찾아가려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신기한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그래프에서 균형점보다 오른쪽에 있는 Y' 지점을 한번 볼게요. 45도선 위에 있는 A점이 AE 곡선 위의 B점보다 훨씬 위에 있죠. 이건 뭘 의미하냐면 실제 생산된 양 A가 사람들이 사려고 계획한 양 B보다 훨씬 많다는 뜻이에요. 아, 그럼 그건 창고에 안 팔린 물건들이 막 쌓이는 그런 상황인 건가요? 정확해요. 바로 그거예요. 경제학 용어로는 의도치 않은 재고 누적이라고 부르죠. 자, 그럼 물건이 안 팔리고 창고에 계속 쌓이면 기업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당연히 생산을 줄이겠죠. 기업들이 생산을 줄이면 경제 전체의 소득 Y도 따라서 줄어들면서 결국 균형점인 Y2를 향해서 다시 되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정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번엔 균형점보다 왼쪽에 있는 Y 더블 프라임 지점을 보죠. 이번에는 사람들이 사려는 양 C가 실제 생산된 양 D보다 훨씬 많네요. 아, 이건 혹시 가게 진열대가 청텅 비고 없어서 못 파는 그런 상황이겠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의도치 않은 재고 감소가 발생하는 거예요. 물건이 없어서 못 팔 정도면
기업들은 신이 나서 생산량을 늘리려고 하겠죠. 생산이 늘면 경제 전체의 소득 Y도 덩달아 증가하면서 다시 저균형점 Y2를 향해 움직이게 되는 원리입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 한눈에 싹 정리되죠? 경제가 균형에서 잠시 벗어나더라도 결국 기업들의 이 재고 변화와 그에 따른 생산 조절을 통해서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이끄는 것처럼 스스로 균형을 찾아가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메커니즘 아닌가요?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눈으로 균형점을 확인했잖아요. 이제는 수학을 통해서 좀 더 엄밀하게 증명해 볼 시간입니다. 그래프가 보여줬던 그 결과가 방정식으로는 어떻게 똑같이 증명되는지 한번 따라와 보세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경제학장 박사, 논리는 아주 간단해요. 첫 번째, 균형 조건은 Y equals A2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총 지출 A2를 그 구성 요소인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의 합으로 쫙 풀어줍니다. 세 번째, 여기에 소비가 소득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소비 함수를 쏙 대입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방정식을 주인공인 Y에 대해서 쫙 정리해주면 끝입니다. 꼭 논리 퍼즐을 맞추는 것 같지 않나요?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정리하고 나면 마침내 이 최종 공식을 얻게 됩니다. 우리 교과서에도 나오는 이 깔끔한 공식이 바로 우리가 아까 그래프에서 눈으로 찾았던 그 균형점을 아주 정확하게 계산해내는 열쇠가 되는 셈입니다. 경제학장 박사.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만 다시 한번 콕콕 짚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경제학장 박사, 오늘 우리는 경제의 균형점을 찾는 두 가지 아주 강력한 무기를 얻었습니다. 첫째는 그래프를 그려서 45도선과 AE 곡선이 만나는 교차점을 눈으로 찾는 방법. 둘째는 Y는 AE라는 방정식을 세워서 수학적으로 깔끔하게 풀어내는 방법. 이 두 가지입니다. 경제학장 박사, 오늘 배운 모든 내용을 딱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바로 이겁니다. 균형 국민소득은 경제의 총 계획 지출이 총 생산량과 같아지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이 문장 하나만 제대로 기억하셔도 오늘 수업은 대성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오늘 배운 이 멋진 모형은요, 사실 물가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아주 중요한 가정을 밑에 깔고 있어요. 만약에 이 가정이 깨져서 물가가 막 오르거나 내리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찾았던 이 완벽한 균형점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룰 내용에 대한 아주 훌륭한 예고편이 될 겁니다.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세요.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